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그 후 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또 한 번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헌재 탄핵 심판과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법적인 쟁점들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났고 검찰은 이게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그랬었는데 즉시 항소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형사사건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구속 상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석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난달 4일에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 취소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 법원에 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 것인데 4일에 청구가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지난달 20일에 재판부에서 이 구속 취소와 관련한 신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신문기일을 열어서 이 윤 대통령 측 그리고 검찰 측에 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이 검찰 측에서는 구속 취소를 하면 안 된다는 이 주장을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두로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절차를 거쳤었고 이날 이 기일에서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에 10일의 기간 내에 이 관련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제출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일이 이제 지나갔죠. 10일이 예. 지나갔었고 이 10일이 지나가는 것이 이 계산을 해보면 3월 2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3월 2일은 일요일이었고 3월 3일은 이제 대체 휴일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월 4일부터가 이제 선고가 가능한 시점이었는데 예.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금요일이 이제 주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날 선고가 됐었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일에 이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이 이제 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즉시 석방이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모았던 그랬었죠. 부분이 있었는데 이 검찰에서 즉시 석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법리가 있느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 형사소송법을 보면 97조 4항에서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5조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즉시 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7일 내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이 즉시 항고에 대한 판단이 날 때까지 이 법원의 이 결정에 대한 집행이 정지가 된다라는 것이 410조였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석방 자체가 이 즉시 항고의 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 다시 한번 지연이 되는 그런 이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있었고 예. 그 부분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7시간 정도 이제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5시 40분경에 결국에는 이 석방 지휘를 통해서 석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 검찰에서 또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고심을 했느냐 이야기가 났던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 보도가 나왔던 내용을 보면 어제 2시경에 검찰의 지휘부 측에서는 이 부분 일단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특수본, 이 당시에 수사를 진행했던 특수본에서는 이 부분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투고자 하는 이런 의견을 비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 보니까는 이 부분 조율 과정에서 또 한 3시간 정도가 추가적인 소요가 돼서 27시간 만에 이 석방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에 설명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본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다투려고 했던 것이고 대검 차원에서는 이 결정을 인정한 것인데 다만 대검 차원에서는 영장주의 원칙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장주의 원칙이 뭡니까? 예, 이 영장주의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구속이라든지 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에 의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만 침해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영장주의의 이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어떠한 이 국민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때는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주의를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결국에는 이 인신이 구속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인신 구속이라는 것은 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인신 구속에 있어서 법상 일단 구속 취소의 결정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집행 정지가 된 이 상황 자체가 이 과거에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구속 집행 정지 지금 현재 있는 제도인데 이에 대해서 헌법상의 이 위헌 결정에 대한 다툼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구속 집행 정지라는 것도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을 집행을 정지하고 일단은 석방을 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면서 이 석방이 지연이 되는 결과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
조치다라고 해서 다툼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제도 자체가 별개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논리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통해서 석방을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위헌의 요소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대검의 이 지휘부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 기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부분을 법원에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관행적으로 날짜를 했던 것을 시간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이 시간적으로 좀 늦었다. 이미 만료가 된 상황에서 신청을 한 것이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 부분 쟁점이 됐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 구속 취소 결정에서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 한 가지가 이 구속 기간 계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구속 기간 계산에 관해서 이 또 여기서도 두 가지로 쟁점의 분화가 됐었던 예. 부분인데 일단은 이 구속 영장을 검찰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영장 발부 전에 신문 기일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문 기일을 위해서는 법원에 이 수사 기록이 다녀와야 되는 이런 시간이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수사 기록이 다녀오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 원칙적인 10일의 검찰에서의 구속 기간에 더할 수 있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기간을 더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이 시간으로 계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수, 하루, 이틀 이렇게 계산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과거의 관행대로 이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건이 13일에 갔다가 14일에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2일을 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10일에 2일이 더해지니까 12일이 구속기간이 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던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에 13일에 가고 14일에 돌아왔을 때 이것이 소요된 시간이 뭐 33시간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10일 더하기 33시간 이렇게 기준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봤던 것이고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이 주장이 조금 더 부합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체포적부심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했었죠. 그리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랬었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부분 계산에 있어서 더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 구속기간 10일에 대해서 이 체포적부심의 사건 기록이 다녀온 시간에 대해서도 더할 수 있다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는 체포영장을 이제 집행을 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48시간의 계산에만 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 됐던 것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체포 적부심의 경우에는 이 48시간의 기준에만 더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 구속기간 10일에 더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검찰에서 이 재판부에 사건을 넘겼던 공소 제기 시점이 10일의 구속기간이 도가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결국에는 기소 당시에 이 기간이 도가됐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석방을 하고 기소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취소의 사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고 또 하나 이번 쟁점이라고 한다면 수사권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에서 사실 수사를 했고 검찰로 이첩한 다음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 이 과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주장을 했던 부분이 이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주장을 했던 부분이 공수처법을 보면 이 2조에서 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이 범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소가 된 죄는 내란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가 쟁점이 됐던 것이고 공수처에서는 이 공수처법의 2조의 4호를 보면 거기에는 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와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도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공수처의 주장이었던 것이고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은 이 관련 범죄라는 것이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를 하다가 인지한 그러니까는 수사를 하다가 알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추가적인 수사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지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관련 범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이
이 구속 기간 10일에 대해서도 이 나눠서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런 부분이 불법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에 대해서 법원이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단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고 그리고 이 판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판례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마저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 관련 어떠한 향후에라도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구속을 유지한 상태로 이 본안의 사건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본안의 결정까지도 이 위법적인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재심의 사유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상급심의 판단에 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소라든지 상고심의 이 판단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결론을 달리하는 사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히 봐야 한다.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이 또한 구속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는 그럼 어떤 입장을 내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공수처 측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수처는 계속해서 본인들의 수사권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이 공수처가 판단한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공수처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공수처에서 지금 어제 입장을 냈던 부분은 이 결국에는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통해서 예. 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판단을 받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 부분이 불명확한 상태로 일단은 진행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본안에서 계속해서 다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법원이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피고인,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이런 형사 절차의 그런 일관된 기준을 이번에도 좀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도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되느냐 서부지법이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정말 정치권에서나 법적으로도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 이 자체가 영장 쇼핑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표현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절차적인 것들을 다 들여다보자라고 말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단 본안에서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본안에서도 만약에 이런 절차적인 위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위반된 상황에서 얻어진 이 수사의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증거 능력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기 네네. 때문에 그렇다면 본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주장을 이제 이어나갈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됐고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법원에서 어디까지가 이 부분 인정할 수 있는 주장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도 명확하게 판단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에 대해서는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수처법 자체가 제정이 된 것이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이 업무를 집행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만약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례가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공란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툼이 되는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한 이 공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는 것은 이제 법원의 결정, 그러니까 형사적인 부분이고 또 별개로 봐야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제 뭐 지금으로부터 대략 뭐 열흘 안에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었는데 일단 헌재와 지금 이번에 나온 구속 취소 이것은 별개로 봐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떠한 사실관계가 그 형법상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예. 죄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벌금이라든지 징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처벌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형사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헌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탄핵 심판입니다.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공무원의 법이나 헌법에 위반이 있는 경우에 예.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 사람을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지나고 있는 탄핵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제 그제 결정이 있었던 부분은 이 형사 사건에서도 이 구속 상태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헌재의 사건에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든지 어떠한 직접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다만 이 사실관계가 동일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법적인 부분에 이 굉장히 조금 논리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간접적인 영향이라는 게 그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의 변경 가능성 이런 것도 어쩌면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의 영향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어제 있었던 그 구속 기간과 관련한 쟁점을 설명을 드리면 예. 만약이라도 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어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의 일부 내용이 아무래도 뭐 증거 능력의 인정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헌재에서도 이 현재의 수사 기록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이제 이 증거로서 인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럼 헌재에서도 이 부분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그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리인 측에서는 이 어제의 결정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헌재에 제출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도 기존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 영향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새로운 주장이고 그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결국에는 선고 일정이 지연되는 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볼 수가 있겠지만 다만 아무래도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다 펼쳤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주장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그럼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선고 시점이 법률인들은 어느 정도쯤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과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사례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11일, 14일 정도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기간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예. 또 한 가지가 지금 18일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일정을 다 비워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18일 전에 평의를 최대한 이제 진행을 하고 선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평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재판관들이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증거들을 기반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해당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위법 또는 뭐 위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를 각각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이런 논의가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기간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는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한 구속 취소 결정, 이 법원 그런 내용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절차적 어떤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좀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동의 없는 피의자 신문 조서 이런 거 증거로 쓸 수 없다. 뭐 이런 부분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 좀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말씀 주셨던 그 부분 같은 경우가 헌재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저희가 영상으로도 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랬었죠. 윤 대통령 측의 이 대리인 측에서는 이 동의 없는 조서에 관해서는 이 부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 주장을 했었고 그 근거가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춰서만이 요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헌재 측에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비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어제 이 구속 취소 결정에서 재판부가 이 판단을 한 근거 내용 중에는 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봐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지방 법원이긴 하지만 하급심 법원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런 주장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에 기속된다거나 예.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하급심의 판단을 어디까지 이 부분 존중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로 조금 시각을 집중을 해보자면 지금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는 것이냐 합류가 중간에 이제 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좀 변수로 작용할 경우의 수도 전해주시죠. 예, 일단 이 마흔역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상에 임명에 대한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나왔던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관 구성에 대한 국회의 권리를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국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헌법재판소에서 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을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상목 대행이 언제까지 임명할 것인지 이것이 변수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와 더불어서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선고 전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유가 이 한덕수 총리의 지금 탄핵 사건으로 인한 직무 정지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 되면 다시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 이 상황이 발생을 해서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할지 여부를 다시 한번 보는 그런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라도 윤 대통령의 선고 전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예.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렇다면 구인 체제로 선고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래도 변론 재개 검토를 한다라고 한다면 변론 재개를 위해서는 변론 재개 후에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 이것들을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선고 시점에 대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변론적에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 정치권에서도 특히나 좀 여권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뭐 법적인 조건 같은 게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변론 재개를 하는 경우는 법적인 조건보다는 재판부에서 이제 변론을 종결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기록을 살펴보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선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변론을 진행을 해서 이 내용을 듣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변론 재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헌법재판소법 23조를 보면 예. 이 종국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이 이 부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종국 심리에 참여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변론 재개를 통해서 변론을 갱신을 하고 이 종국 심리에 참여하게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이런 그런 방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그리고 후폭풍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 위주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